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아컴 스튜디오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보니까 주석사항이 없어요. 주석사항이 없어요. 주석사항이 좀 있어야 이 회사의 원가라든지 그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얻는데 정보를 얻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보를 얻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정보 이용자에게 좀 친화적이지 않은 회사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석상을 좀 이렇게 다른 회사들처럼 좀 이렇게 재무제표를 좀 요약하고 주석사항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아쉬웠고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회사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 매출이 6개월치 매출이 이게 2017년도 6월이고 이게 2018년도 6월이에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예요. 경영 성과. 매출은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매출은 많이 증가했어요. 6개월치 매출은. 자, 3개월치 2, 4분기 매출도 많이 증가했죠. 증가가 많이 됐어요. 매출은 좀 증가가 됐어요. 매출은. 세부적으로 보면 이거 제품 매출도 그렇고 용역 매출도 많이 증가했죠. 증가했고 원가도 또 증가했어요. 원가도 증가했는데 매출 총이익을 보니까 세- 아주 미세하게 증가했죠. 매출 증가는 엄청 큰데 매출 총이익은 좀 미세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2, 4분기는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매출 총이익이 2, 4분기에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원가율이 좀 높아졌어요. 매출 원가율이. 이 부분에 대한 거. 그것도 제품 매출 원가는 상관이 괜찮은데 이 용역 매출 원가율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딱 봐도 높아졌죠. 용역 매출이고 매출 원가율 좀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이때하고 비교해서 이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어. 원가율이. 예, 이 원가율이. 그래서 이익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매출 총이익은 4분기 때 2, 4분기 때 1, 4분기 때 좀 더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서 1, 4분기 전체 6개월치는 그래도 미세하게 증가했지만 2, 4분기 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출 총이익이. 그리고 이 회사는 좀 그 손익계산서를 다 이렇게 풀어놨죠. 이쪽에다. 그리고 주석사항이 없어가지고 좀 정보를 얻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원가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은데, 물론 다른 회사들도 원가에 대한 정보는 잘 안 주는데, 그래도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여는 약간 증가했고, 나머지 보면 좀 증가한 게 이거예요.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설정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는 거의 6개월치가 거의 환입이 됐는데 여기 그 전체 또 2, 4분기치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대손상각비 이 부분 때문에 이 정도 손실이 됐어요. 지금 3억에서 2억 8천이 손실. 여기는 여기서 한 3억 4억 한 4천이 증가했죠. 이때에 비해서 한 4억 4천이 증가했고 급여가 한 1억 정도 증가해가지고 한 5억 4천 정도 좀 비슷하게 그래 손실이 됐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어, 무형자산 손상차손하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 무형자산 부실자산을 많이 떨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실 채권을 떨어내고 또 부실 자산을 떨어내고 해서 당기순이익도 손실로 바뀌고 예, 지금 뭐냐면 좀 부실을 그래서 이때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매출 성장은 좋다.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은 좋아요. 좀 매출 성장은 좋고 단지 회사의 부실을 지금 좀 떨어냈다 많이. 회사의 부실을 떨어내서 수익성은 좀 많이 나빠졌다. 매출 점유율은 많이 좋아졌다. 점유율은 좋아졌고
매출 성장은 좋고 부실을 떨어내면서 수익성이 많이 나빠졌다. 그래서 좀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지금 판단 자체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애매한 상황인데 이 부실을 이런 부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회사의 어떤 그 경영자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거든요. 경영자들의 의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묵혀뒀던 그 악재들 있죠. 묵혀뒀던 악재들을 어떤 그 경영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제 묵혀졌던 악재들을 이때 펼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펼칠 수가. 왜냐하면 뭔가 뭐 주가가 좀 떨어지기를 원하면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전환권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주가를 좀 떨어뜨리기를 원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공시를 보니까 뭐 전환권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많아요. 이게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좀 주가가 정체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자 현금이 지금 증가했죠. 현금이 증가했고 그리고 매출 채권 보니까 지금 매출 채권 보니까 지금 많이 여기도 단기 선급금 보면 대손 충당금 좀 이게 한 3억 정도 증가했죠. 여기서 3억 정도 아까 그 3억 대손 상각비가 3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여기서 또 많이 좀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대손 충당금. 그리고 보면 좀 특이한 게 뭐 대여금들이 다 대손 처리됐어요. 대여금들이 장기 대여금도 15억 가까이가 아예 다 대손 처리돼 버리고 예, 대손 상각비 설정됐고 그래서 그 0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전체 순액은 다 이것도 0으로 돼 있고 이것도 다 설정해 버렸어요. 지금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미리만 부실 자산을 다 떨어버렸어요. 지금 다 떨어버렸어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뭐 자꾸 인수 또 다른 회사 넘기면서 상호가 자꾸 변경된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니까 상호가 자꾸 변경되면서 그 전에 있던 그런 부실 자산들 가지고 있다가 다 떨어버리는 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면 영업권은 지금 영업권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인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회사를 인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업권이 있는데 영업권은 뭐예요? 상각을 안 한다고 했죠. 상각을 안 하고 뭘 한다고 했어요? 손상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손상 검사. 손상 검사를 해서 아직 손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영업권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거는 여기 유동부채도 보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여기 보면 선수금하고 선수수익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선수금하고 계약부채 그런 거 배웠죠? 선수금하고 계약부채 이론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선수금, 계약부채. 계약부채에 대해서는 두 번인가 아마 설명했어요. 이론 동영상에. 선수금, 계약부채 또 선수수익이 또 있어요. 선수수익.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선수금은 뭐라고 했어요? 미리 돈을 받은 거. 이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매출로 되는 거예요, 매출. 자, 계약 부채도 나중에 매출로 돼요. 그러니까 선수금이나 계약 부채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부채지만은 나중에 매출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쁜 부채는 아니다. 그래서 뭐 유동 부채가 이 정도 있다고 해도 이건 좀 빼고 계산해 해도 뭐 상관이 없는 부채다. 그냥 매출로 가기 때문에 현금을 줘야 될 그런 부채가 아니라 이건 매출이라는 용역을 재화를 제공한다든지 선수금은 재화를 제공하죠. 나중에 재화를 제공할 그런 의무가 발생하고 이거는 뭐냐면 선수 수익은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선수 수익 같은 경우는 기타 외 수익이나 여기서는 매출인 것 같아요. 용역 매출이 나중에 발생할 용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출로 가요. 두 개, 매출로. 그래서 지금 이 매출, 선수 수익이 많이 증가했죠. 만약 이거를 갖다가 어떤 회사들은 막 매출로 잡았으면 영업이익률은 좋아졌겠죠. 근데 선수 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좀 많아졌어요. 지금 이 선수금하고 선수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좀 많아졌어요. 이것은 나중에 매출이 더 증가할 거다. 그 매출의 성장성은 좋은 회사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매출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매출 원가, 이 원가 부분이 어느 쪽이 좀 악화가 된 것 같아요. 저 원가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원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정보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회사하고 이야기해서. 자, 그다음 자본금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했죠? 유상증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유상증자. 주식 발행 초과금도 증가했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자본이 이 정도잖아요. 자본금 이 정도고.
그러면 자본금에서 자본을 빼면 또 거기다 나누면 자본 잠식률이 나오거든요. 자본 잠식률이 3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후에도 또 유상증자가 또 있어요. 유상증자 있고 그 다음에 전환권, 전환사채 있고 그 다음에 전환권 이렇게 또 행사가 되고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본 잠식률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냥 자본이 계속 이게 조달을 하더라고. 자본 조달을 해서 자본 조달을 통해서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자본금이랑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잠식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데 자본 잠식률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이 부분은 자본 조달을 통해서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렇게 그냥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자본 조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250 자본 총계가 216, 부채가 얼마 이게 38억이잖아요. 38억 중에서도 이 매출로 가는 부채 빼면 얼마 되지 않아요. 부채 비율이 의외로 낮아요. 예, 왜냐하면 이 자본 잠식률 관리안이라고 지금 계속 자본 조달하면서 회사를 팔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펀드들이 팔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가 상호가 바뀌어지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자산도 한 75억 되잖아요. 재고자산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재고와 관련된 뭐 어떤 리스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매출 채권도 대손도 이미 대손 상각 충당금을 많이 설정해 놨잖아요. 이미 뭐 부실 그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허수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75억.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38억인데 선수금, 선수수익 빼면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유동 비율도 상당히 좋아요. 당좌 비율도 좋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좀 약간 리스크는 있어요. 리스크는 있지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부채 비율도 낮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율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자본 잠식률도 30% 정도 되지만, 이게 50% 넘으면 관리 종목이 돼요. 관리 종목이 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유상증자, 그럼 뭐야, 유상증자, 그 다음에 뭐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나중에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될 확률이 크고, 여기서 이번에는 이게 적자가 나왔지만 그래도 흑자를 조금 이제 보기 시작한 회사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 부실만 없다면 이 부실들만 없었다면 충분히 좀 이익을 볼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잠식률도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제가 한번 매출을 한번 또 여기서 해봤어요. 매출을 보니까 2015년도에 잠깐만요. 2015년도 매출 261억, 영업이익 이렇게 있어요. 영업이익률 3.82에 있다가 2016년도에 완전 망가졌죠. 지금 180으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도 매출이 줄면서 영업이익도 많이 줄고 당기순이익도 줄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때 망가졌다가 이제 매출이 더 줄었어요. 2017년도에 매출이 줄면서 지금 회사가 이제 줄었지만 매출이 줄면서 이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좀 늘어났어요. 흑자가 나고 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이제 좀 회복이 되고 매출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곱하기 하면 한 190억 정도 되잖아요. 190억 정도 되고 아까 선수금이나 선수 수익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커졌잖아요. 전년도보다. 이게 다 매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매출이 좀 더 하반기에 더 증가될 확률이 있다. 그러면 190억에서 한 200억을 좀 넘지 않을까 싶어요. 200억을 넘으면 매출이 이제 2015년도 260억인데 이거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지금 가는 부분이고 지금 영업이익은 아까 그 부분 때문에 부실을 대손상각비 부실을 떨고 선급금에 대한 그 부실을 떨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한 부실을 좀 떨어서 적자가 됐지만 충분히 흑자도 가능한 회사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분기별로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자 1, 4분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실 증가했죠 매출. 2, 4분기도 매출이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매출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딱 분기별로 보면 상당히 매출 증가 속도가 있어요. 매출에 대한 지금 분기 성장이 좋아요. 성장이 분기별로 보니까 매출에 대한 성장이 있어요. 지금 32, 37 계속 성장하잖아요. 45,
46. 또 그다음에 여기서 좀 했지만 그래도 전년 분기 대비 좀 크잖아요. 42에서 또 53까지 이렇게 40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는. 예, 그래서 좀 성장성이 있다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니까 아까 여기는 그거 부분 있잖아요. 이거 부실 떨어낸 부분, 이것도 부실 떨어낸 부분. 이 부분 고려하면 물론 영업이익은 정체가 되지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점유율 향상을 위한 하나의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부문별 매출 총액 아까 봤잖아요. 그걸 한번 제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 보니까 제품 쪽은 뭐 매출 이렇게 원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뭐 괜찮아요. 이게 분기별로 딱 보니까 지금 1사분기, 2사분기, 2014분기, 2사분기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게 보니까 좋죠. 예, 좋아요. 이건 좋은데 용역 쪽이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자, 용역 쪽이 보면 어, 매출은 증가했어요. 매출은 많이 증가했죠. 용역 쪽도 매출 많이 성장했어요. 점유율이 많이 좋아졌어요. 점유율이 좋아졌는데 지금 용역 매출 원가가 지금 더 많이 성장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이 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 부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주석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 원가의 구성 요소가 뭔지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식 담당자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리고 이때 매출 원가가 상승한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좀 코멘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회사 투자하신 그 구독자분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좀 부분을 한번 물어보시고 왜냐면 이 회사를 투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업 구조를 이해하신다는 건 뭐냐면 매출과 원가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이 회사에 대해서 예측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돼요. 내가 이 회사의 예측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하시면 힘들어져요. 나중에. 왜냐하면 내가 예측을 못하는데 투자한다. 그러면 주가의 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구조가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회사들은 아무리 주가가 잘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가 심리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사업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원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원가가 증가했는지 그게 나중에 그러면 해결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원가가 증가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이게 다시 이익률이 높아질 원가율이 낮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해결 가능한지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회사 공부하실 때는 자 이제 관찰 대상 이제 이 부분은 이따가 회사에 한번 사업 내용을 읽어보고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해야 될지 사업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실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그런데 읽어보니까 좀 기존에 들어봤던 회사긴 회사예요. 근데 이제 상호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유통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쪽 산업의 특성 이제 이쪽이 이제 이런 걸 운영하니까 이 산업을 특성을 한번 보는 거잖아요. UMS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이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그 문자 서비스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보통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거 보험회사라든지 공공기관, 증권사 등이 고객 서비스 B2C와 또 개인 고객 간 서비스 C2C 이런 식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죠. 문자 서비스는 이 회사의 어떤 매출의 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이 회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그냥 필터링 사업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저작권 관련돼서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필터링 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영상을 소멸시키겠다, 삭제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 소멸 사업. 그 다음에 뭐 개인 영상 몰래카메라 등 피해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미래에 좀 성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장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그래서 콘텐츠 유통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지금 많이 증가했잖아요. 플랫폼 자체가 많이 증가를 했다고요. 넷플릭스 뭐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플랫폼 자체가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졌고 플랫폼 자체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 쪽이 불법 유통만 없다면 불법 유통만 해결된다면 이 부분도 좀 성장 가능한 지금 매출은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매출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성장이 좀 가능한 그냥 분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지금 이 부분은 매출이 증가하니까 그다음 필터링 사업팀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그냥 점유율 1위라고 하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좀 미래 산업인 것 같아요. 필터링 쪽은 지금 유튜브 쪽도 많이 그거잖아요. 지금 개인 영상 많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 문제 이걸 갖다가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회사들은 필터링을 통해서 그냥 바로바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장성이 미래 산업이고 괜찮은 이쪽인 분야인 것 같아요. 필터링 쪽은 그리고 어, 이쪽 스마트 필터 필터링 솔루션은 점유율 1위라는 거. 콘텐츠 유통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에 어떤 민감도가 낮고 계절적 요인이 보다는 어떻게 라인업에 따라서 콘텐츠 라인업에 따라서 매출 변동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필터링 사업팀 같은 경우는 이게 막 개인 영상 저작물과 몰래카메라 피해 영상, 그다음에 리벤지 포르노. 이게 지금 구하라 씨 그 남자친구하고 그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그 협박 때문에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좀 많이 지금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의 개인 영상 저작물,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가 지금 아까도 뉴스 보니까 몰래카메라 관련된 피해 영상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삭제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삭제 관련된 기술, 필터링이 필터링을 해서 삭제를 하는 거죠. 이 회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도 나중에 점점 갈수록 증가될 것 같고 몰래카메라가 워낙 그 자체가 기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좀 많이 지금 피해가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벤지 프로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성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콘텐츠 유통팀은 불법 유통마저 해결되면 좀 일본 정도 수준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 워낙 유료로 불법으로 아니고 유료 돈을 지불하고 이게 사는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쪽이 좀 많이 발달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불법 유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문자 서비스는 이런 부분 개인과 기업 등의 새로운 분야의 성장을 이뤘고 그 다음에 필터링 사업팀의 어떤 구조 매출 구조는 웹하드 솔루션 이용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작권 필터링이나 음란물 차단 그 매출과 저작권자 판매에 대한 요율 정산, 이 매출과 기타 부가 서비스, 뭐 빅데이터 활용 정보 및 디지털 소멸 사업, 그 다음에 저작권 차단, 수수료 등 매출 구조, 이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수익 구조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애우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 쪽에 성장할지를 자꾸 좀 통찰력이 좀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익 구조나 원가 구조들은 좀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지금 뭐 IPTV, 뭐 신규 플랫폼 등 플랫폼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신규 플랫폼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콘텐츠 회사잖아요. 콘텐츠 회사인데 플랫폼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양상이 안 나왔지만 이건 미래 쪽으로 이제 플랫폼까지 되면 의외로 콘텐츠와 플랫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로 좀 탈바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필터링 사업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점유율 1인데 지금 5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개 업체가 소멸됐어요. 그리고 1개 업체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해서 철수 예정이에요. 지금 공급자가. 그래서 뭐냐면 원래 5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있는데 2개가 폐업 없어지고 그럼 3개 남았잖아요. 3개 중에서 또 1개가 철수 예정. 그럼 철수가 되면 이제 2개 업체로 완전 과점이잖아요. 과점. 그 중에서 우리 이쪽이 1위니까 그래서 공급자가 없어지면 어때요?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만약 이 회사가 철수를 할 때 뭐 인수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 매출 이까지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회사 거. 그래서 하면은 매출이 이쪽에 성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좀 미래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협조 요청을 받고 있다는 거죠. 공익사업 이런 부분. 사업 구조도 좀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 사업은 이제 이런 문자 발송 서비스가 거의 62% 차지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이쪽이 거의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필터링 사업팀은 이제 5%예요. 5.6%. 그러니까 이게 5.6%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게 뭐 10% 이상, 20, 15%까지만 가져도 이 회사의 성장성은 좀 커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얼마나 가냐.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좀 많이 좋을 까 그리고 아까 더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어떤 플랫폼인지는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따가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이건 광고 아까 문자 서비스 콘텐츠 유통 어떤 이런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작권 보호 아까 필터링 사업 콘텐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 유출 영상 삭제, 그 다음에 불법 음란 정보도 삭제, 이거 필터링, 저작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랫폼,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그 플랫폼에 대한 미래, 어떤 이런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가상, 현실, 임미저블,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혼합 현실.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융화가 돼서 어떤 그 회사의 콘텐츠와 합쳐가지고 어떤 좀 즐길 수 있는 펀스페이스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플랫폼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플랫폼은 좀 약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DVD는 생산을 외주로 주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매출 실적 보면 DVD나 이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DVD 잘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고 CD도 거의 뭐 없고 이제 IPTV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자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요.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문자 서비스. 그다음에 온라인, 다운로드 뭐 이런 부분들도 떨어지고 있고 계속 다 떨어지는데 이것만 지금 용역 문자 서비스가 지금 계속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문자 서비스 이제 필터링 사업팀 의 어떤 그 매출 유형은 이제 이런 거라 솔루션 이용료, 그다음에 저작권자 콘텐츠 이런 건데 매출은 월 이용료, 정산, 저작권자로부터 정산, 그다음에 유출 의뢰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 이런 식으로 매출이 일어난다고. 이게 좀 성장이 돼줘야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돼야 된다. 그 뭐야 나중에 원가율도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 원가율 이거는 거의 이익이니까 이 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많이 성장을 해주면 이 회사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셔요. 이런 부분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필터링 쪽을 좀 주의 깊게 읽었어요. 이게 다른 쪽은 뭐 특별한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필터링 쪽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웹하드 필터링 해마다 점유율 늘리고 아까 공급자도 하나 더 없어지고 하면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온라인 시청률 데이터인 스마트 랭킹 서비스를 2018년도에 런칭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요. 왜냐면 온라인 시청률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콘텐츠 투자나 어떤 기획사, 어떤 그러한 회사들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청률 그걸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온라인 시청률 데이터도 이 부분 콘텐츠 투자하는 또 투자자들에게는 또 유용한 하나의 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 서비스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정부 주도 개인 피해 영상 차단 사업 참여할 예정이고, 2019년도 서비스 5년을 목표로 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좀 필터링 사업 쪽이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그 플랫폼이 좀 개발이 돼서 콘텐츠와 플랫폼이 좀 융합이 돼야 이 회사는 좀 제2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이 주석이 없어가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없어요. 예, 주석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금 로열티가 100억 가까이 되죠.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선급금에서 성금 로열티가 100억. 아까 선급금 100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손 충당금도 많이 설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도 많이 설정을 했고 1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충당금을 설정해서 부실을 떨어버리는 거죠. 이 회사들은 자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은 별로 없어요. 이것밖에 안 되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평가 손실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건, 그 다음에 유상증자, 뭐 전환사채, 유상증자, 전환사채, 뭐 많아요. 타법인 주식 취득에 관한 건 이게 많거든요. 타법인 주식은 어디냐면 그 아티스트 컴퍼니예요.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이게 배우 기획사예요. 기획사. 그 하정우가 원래 있었다가 지금은 만료가 돼가지고 나갔어요. 이정재가 있고 고아라도 있고 고아성, 그 다음에 뭐 정우성 이런 배우들이 있는 회사예요. 실적은 좋아요. 이 회사가 하정우도 그렇고 막 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익은 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만약 지분법으로 했다면 지분법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부실 떨어지면서 이게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잖아요. 당기순이익도 안 좋았고 적자로. 그래서 이제 이 이익 당기순이익 쪽에 좀 증가시킬 확률이 크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있어요. 최대 주주가 비덴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코스닥 등록법인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현금이 많더라고요. 현금이 많은 회사더라고요. 의외로 이제 실적이 매출이 영업이익이랑 좀 떨어져 가지고 주가는 좀 정체되어 있는데 현금은 꾸준히 이익 내면서 현금은 많더라고요. 현금 많고 이 방송 장비 관련된 회사예요. 방송 장비.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뭐 어디에 빗썸이라고 있어요. 빗썸. 그러니까 뭐 빗썸 그 비트코인 막 있잖아요. 그런 거. 그 가상화폐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한 지분 투자를 한 해서 지분법 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기 영업이익은 좀 안 좋은데 단기 순이익이 좋아요. 단기 순이익이 이 빗썸 쪽에 좀 이익이 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을 가져오니까 좋아요. 그리고 현금이 좀 많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지금 6.27%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지금 최대 주주가 바뀐 거죠. 지금 바뀐 거고 지금은 이제 13.16%까지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유상증자 뭐 그다음에 6회차 또 있어요. 36억짜리 이 회사가 또 신청해서 그다음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바르트라는 그 원래 최대 주주였는데 이 회사 지분도 가져가고 사오고 해서 지분을 이만큼 늘리고 또 6회차 전환사채도 지금 이 회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36억을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죠. 이 지분율이.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대신에 뭐냐면, 이 베덴트라는 회사가 지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뭐 희석이 되겠죠. 이익이라든지 그 부채 비율은 낮아지겠지만 그리고 전환사채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전환가액을 조정하려면 주가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혀줬던 악재도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일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좀 정체가 많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비덴트가 이제 비트 갤럭시 이쪽 최대주고 그러니까 비덴트 회사를 한번 보니까 이 현금성 자산이 한 438억이잖아요. 현금이 엄청나게 늘고 그다음에 금융자산도 100억. 지금 이것만 하면 438억에다가 100억이면 538억이잖아요. 지금 다른 데 이거 뭐 투자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지금 이미 거기에다가 매출 보니까 한 93억. 원래 전년도에는 127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좀 많이 떨어졌지만 영업 손실을 봤죠, 지금. 그렇죠? 근데 손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당기 순이익을 봤죠. 55억. 16억에서 55억까지 늘었어요. 영업 손실을 봤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는 좀 이게 정체가 돼 있는데 당기 순이익. 여기서 보면 관계 기업에 대한 67억. 이게 빗썸 쪽인 것 같아요. 빗썸.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를 보니까 주주를 보면 비트 갤럭시아 1호 투자조합 이제 이쪽이에요. 이쪽 13.58 가지고 있잖아요. 김재우. 이 사람이 또 여기에 또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투자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7월 22일 날도 주식 양수도 계약, 아까 바르트라는 회사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서 어, 늘었고 지분율이 7%까지 늘었고 거기다가 또 그 뭐야 그 유상증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14.16까지 지금 늘었어요. 지금 공시를 보니까 그렇게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 회사가 좀 많이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상호 바뀌어가면서 지금 변동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도 부여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제 행사 가격이 1,500원이라서 지금 가격보다는 좀 높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탑업 인출자 아까 말했죠. 아티스트 컴퍼니 그 영화 기획사, 배우 기획사. 그래서 아티스트 컴퍼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티스트 컴퍼니가 이거예요, 이거. 이 회사 고아라, 고아성, 그다음에 알죠? 이 배우들 이렇게 있고 뭐야 이정재, 정우성, 그다음에 하정우 씨는 나간 것 같아. 지금 계약 만료가 돼서 그리고 뭐 다른 배우들도 이렇게 얼굴이 좀 낯익은 배우들이 많아요. 좀 낯익은 배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컨텐츠를 이렇게 또 보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 배우도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영화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 회사 그래서 아까 이익이 보니까 단기 순손익이 13억 정도 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하정우가 나갔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하정우가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하정우가 원래 많은 역할을 차지했던 배우라서 어, 그리고 뭐 다른 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때 영화 판권 선급금이 컸었잖아요. 이게 영화 판권 선급 보면 여기 재무제표에 보면 이게 선급금이 약간 컸잖아요. 100억 가까이 됐잖아요. 충당금도 많이 설정하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화 판권 선급금이라는 거예요. 영화 판권 선급금. 그 당시에 이 회사가 보여주는 것을 어, 영화 판권 선급금에서 뭐냐면 합병하면서 이게 발생한 거예요, 지금. 합병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합병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고 영화 판권 선급금에 RS 판권이 있다는 거예요. RS 판권. RS 판권은 뭐냐면 리베뉴 쉐어링. 그러니까 수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수익을 공유. 그러니까 무슨 뭐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 40%, 그다음에 배급사가 유통하는 사람이 뭐 30%, 그다음에 나머지가 30%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수익을 공유. 그다음에 MG 판권 잔액은 뭐냐면 이게 미니멈 개런티거든요. 미니멈 개런티. 그러니까 최소 보장 판권. 그냥 최소 보장 수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거고 투자 판권은 우리가 투자한 거예요. 영화 쪽에. 그 선급금은 뭐냐면 우리가 선급금을 주잖아요. 미리 주면 이 선급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선급금을 먼저 줬으니까 로얄티 일정 부분 로얄티만 약간 주고 수익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수익은 많겠죠. 최소 보장 판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줬는데 그것보다 수익이 적으면 손실을 보죠, 당연히. 이건 수익 공유기 때문에 공유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선급금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뭐 건물 평가하는 방법들 그냥 내용들이에요. 이게 판권도 평가하는 방법 내용들인데 나중에 다른 것들 공부하실 분들 한번 읽어보셔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오면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 한번 공부해 보셔요. 이 부분은 이 계약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회사들도 이 콘텐츠 회사들 투자할 때 훨씬 편하잖아요. RS 같은 경우는 아까 리베뉴 쉐어링, 수익 공유. 그래서 수익 배분 비율은 플랫폼 40%, 판권사가 45%, 유통사가 15%. 그리고 우리 쪽이 유통사잖아요. 유통사. 그러면 제일 적게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급금 지급은 뭐냐면 유통사가 판권사에게 일정 금액을 로열티 금액으로 선급을 해요. 선급을 하고 유통사는 계약 기간 동안 발생된 수익에서 판권사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선급금에서 차감을 해요. 그렇죠. 수익에서 로열티를 차감하고 선급금 금액이 전액 차감되면 잔여 기간 동안은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RS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거. 만약 선급금이 계약 기간 동안 선급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판권사로부터 추가적인 판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선급금을 회수해요. 그러니까 만약 선급금이 회수가 안 됐다. 그러면 이 판권사로부터 다른 거 있죠. 다른 콘텐츠를 무상으로 이게 이제 회수될 때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부분도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미니멈 개런티 최소 마진 보장은 뭐냐면 판권사에게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돈 금액을 초과하는 때의 수익을 공유하는데 매출액이 최소 미니멈 개런티에 미치지 못하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실이 아까 미니멈 개런티 몇 개 있었죠? 얼마? 그 부분도 그냥 플랫 정액 판권 계획이랑 플랫 정액 그냥 주는 거예요. 판권을 사오는 거죠. 정액으로. 제작 투자는 우리가 일정 지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 회사를 공부할 때 한번 용어는 공부해 주시면 나중에 써먹을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원가 이런 부분들 아까 봤고 그래서 회수관에서 2012년도치는 20%, 2013년도에 선급금은 80% 이런 식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때 평가해 놓은 거예요. 2010 합병할 때 평가해 놓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이제 회수 가능성이 좀 더 떨어졌겠죠. 예. 이제 매출원가 추정하는 방법인데 뭐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예, 그래서 이제 플랫폼 매출이 나오면 여기에 한 45% 정도를 이 수수료 원가로 매출 원가로 회사 매출액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회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좀 추론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받아서 회계사가 했겠지만 우리가 하기에는 정보가 유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제가 관찰 대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아, 어떻게 보면 자 필터링 사업부의 성장성 이 부분 아까 경쟁자 한 명이 또 되잖아요. 퇴출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사이 그다음에 스마트 랭킹 서비스 뭐 우리한테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부분이 필터링 사업부 자체가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게 매력적이고 지금 현재 좀 많이 어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해지고 또 개인 동영상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장과 관련해서 이 필터링 쪽이 성장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이제 매출원가는 좀 분석이 요망해 정보가 부족해서 회사 IR 담당자와 미팅을 하셔가지고 질문 사항은 매출원가 구성 요소가 뭐 어떤 거냐, 그 매출원가 증가 요인이 뭐냐, 그리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 이 세 가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분이. 왜냐하면 저는 이 그거기 때문에 저의 기준은 맞지는 않는 회사인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자분이 좀 이런 질문 사항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꾸준히 상승한다. 이 부분, 이 부분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다음 플랫폼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콘텐츠의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다. 콘텐츠 성장 부분 관찰 한번 해보시고, 다시는 이 회사도 지금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있다. 플랫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콘텐츠와 플랫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6회차 전환사채 가격, 전환 가격 조정하는 부분, 그 아티스트 컴퍼니 인수, 이게 지분법으로 될지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러면 지분법으로 된다면 이익 곱하기 지분율만큼 이익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한번 회사에 그걸 한번 볼게요. 지금 뭐야, 공시사항들을 한번 아컴 스튜디오 이렇게 많아요. 지금 많고, 뭐 전환사채, 기재정정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게 저번에 전환사채는 우리 전환사채 동영상에서 배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전환사채 동영상 이론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러면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때는 설명 안 할게요. 지금 6회차예요. 무기명식 무보증 36억, 운영자금 36억, 만기이자율 3%, 예. 그리고 조기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거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이 부분 있죠. 제3자에게 지금 3호잖아요. 제3자 그냥 비덴트 최대 주주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36억이 지금 운영자금으로 갔지만 지금 최대 주주가 지금 전환사채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최대 주주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36억을 나중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오를 확률이 크잖아요. 그쵸? 오를 확률이 크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유상증자 관련된 사항이에요. 지금 제3자 배정이죠. 운영자금이에요. 운영자금. 좀 시설자금이나 어떤 타법인 주식 이런 부분이면 좀 좋겠는데 좀 운영자금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대 주주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네, 최대 주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또 이거예요. 지분율이 또 증가할 거다. 아, 대신에 뭐 여러 가지 그 지분율 증가에 의해서 이제 뭐 전환권 조정하면서 주가는 정체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기간들이 좀 지나면 좀 재무 구조가 지금 부채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좀 탄탄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불성실 공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줘요. 여기 그냥 회사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정보 이용자에게 좀, 좀 여러 가지 좀 불성실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가중치를 많이 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점수를 매기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숫자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대주주 성향에 대한 성향도 전 대주주 성향도 제가 뭐 대주주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해봤자 뭐 그 좋은 말 하겠죠. 그러면 말은 뭐 뻔질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성향인 게 아니라 숫자를 보고 해요. 숫자를 보고 뭐냐면 배당을 얼마나 좀 그 성실하게 소액주주와 공유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차등 배당하는 또 대주주도 있어요. 이제 자기는 본인은 적게 받고 소액주주는 좀 더 많이. 이제 그런 경우는 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좀 공시사항들이 정보 이용자에게 좀 더 편하게 배려해주는 그러한 회사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주주의 성향을 좀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점수를 많이 줘요. 그래서 좀 점수가 좀 안 좋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기재 정정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식 등 대량 보유 상황 보면 지금 이 비덴트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봤을 땐 300 몇만 주였죠. 300만 주 가까이 됐었는데 800만 주까지 올라갔어요. 그 바르트한테 했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권도 이거는 원래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만기 전 상환, 회사가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만기 전 상환 해서 이 부분 줄어들었고, 대신에
바르트로부터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게 주식등 대량 보유 영상 보면, 잠깐만요. 아까 그건가 보네요. 이거 볼게요. 임원등을 볼게요. 지금 13.16%까지 늘었죠. 13.16%. 아까 6점 몇 프로에서 지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거기다가 이거 두 개 하면 또 더 늘겠죠. 그래서 지분율은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이 뭐야 비덴트 회사가 상장 회사예요. 비덴트 회사가 잠깐만요. 비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네 비덴트. 이 회사가 여기 보면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뭐가 좀 이때 아마 그 갤럭시 그 투자 조합이 들어왔어요. 이때 들어와서 올리고 지금은 좀 이렇게 내려갔죠. 한번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 회사예요. 이 회사. 아까 현금은 좀 많다고 했죠. 현금하고 금융자산도 좀 많고 그다음에 빗썸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아 200억 가까이 해서 200억 정도 이거를 한 부분이고요. 13%, 13%.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력은 좀 있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 들어온 최대주주가 투자조합 그 또 최대주주의 또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이라서 실체가 없는 회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실체는 있어요. 비덴트 그 영상 장비하는 업체고 실체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뭐 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꾸준히 좀 관찰을 좀 하시면서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 자체가. 그래서 제가 뭐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와 지금 사업 보고서를 읽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주가와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오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주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회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좀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뭐 재무제표 보고 그냥 비율, 뭐 부채 비율 얼마고 뭐가 얼마고 몇 프로고 몇 프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회사의 숫자를 통해서 본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대주주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 좀 집중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와 어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니 고평가되어 있니 이런 부분들은 좀 본인들이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가 결정해주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를 했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힘들어요. 변동성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